Recording in progress. 그 다음 작품은 페이지 40페이지인데 40페이지는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현대 문학의 경우 시기, 개화기, 일제강점기부터 해서 무슨 문학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시대 때 그러한 문학들이 있었다 정도만이에요. 그냥 별로 크게 볼 건 없어. 우린 작품마다 볼 겁니다. 그래서 현대문학 작품에 어, 김수영이라는 시인의 어느 날 고국을 나오면 김수영 씨는 남자 시인이에요. 음, 이 사람은 나중에 젊은 6.25 전쟁도 겪고 하면서 그렇게 지났는데 나중에 어, 길을 지나가다 건너다가 버스에 치여서 죽습니다. 차에 치여서. 대단히 시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침없어요, 시가. 이게 지금 너희들 나이에 괜찮을 만한 시인가? 하지만 교과서에 실리는 거니까 상관은 없겠죠. 자, 제목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경복궁 같은 데 구경 갔다가 거기 구경하고 나오면서 쓴 작품인 것 같아요. 가봅시다.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죠. 나를 우리는 화자라고 부릅니다. 시적 화자. 왜 나는? 그래서 화자가 이렇게 나가 표면에 나오면 이렇게 화자가 직접 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 표면에 드러난 화자라고 얘기합니다. 가보죠.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분노하는가? 왜, 그 말은 뭐예요? 커다란 일에는 왜 분노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준혁아. 봐봐. 저 왕궁 대신에, 궁궐 대신에, 왕들, 이 사람 궁궐 대신에, 왕궁에서 사는 음탕한 나쁜 짓 대신에 50원짜리 갈비에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노하고, 여기는 분노합니다. 음식 먹으러 갈비를 먹으러 갔나 보죠. 시대가 옛날이니까 50원짜리 갈비인 겁니다. 진짜 그렇게 싼 게 아니라 그 당시는 꽤 되는 건데. 근데 거기에 살은 안 나고 기름만 나와서 화내고 옹졸하게 옹졸한 거 무슨 뜻이죠? 못 들어봤나? 속 좁게 이 옹졸한 자식 이렇게 부릅니다. 분노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설렁탕을 시켰나 봐요. 설렁탕에 갈비가 같이 해서 나왔는데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둥둥 떠가지고 먹을 제대로 된 고기가 없으니까 거의 욕했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화를 내. 그래서 봐봐. 여기 이 시의 화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그만 일. 그럼 그 반대가 큰 일이겠죠. 조그만 일은 세모로 한번 쳐보고요. 큰 일에는 동그라미 한번 쳐보죠. 이 둘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다른 겁니다. 나는 조그만 일에는 분노합니다. 분노를 표출해요. 근데 큰 일에는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얘가 세모네. 50원짜리 기름, 50원짜리 갈비, 기름 떠며 놨다고. 설렁탕집 주인년한테 욕하고. 원래는 뭐에 화를 내야 돼? 나는 알고는 있어. 뭐에 화를 내야 돼? 왕궁에 대해서, 왕궁의 음탕에 대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고, 요즘 시대면 청와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왜 화를 못 내고 있는가, 이런 얘기. 화냈다면 어떻게 돼? 김수영 시인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냐면요. 박정희 정권 시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봤어요? 그때 박정희가 어떻게 정권을 가졌죠?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독재 정권에서 시민들이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정권을 몰아냈는데 군사력을 동원해서 계엄, 첫 번째 계엄이다. 쿠데타, 계엄을 저질러 가지고 뭐 하게 된 거예요? 계엄을 저질러서 대통령이 돼서 완전히 통제하고 정부에 대해서 어,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몰로 몰아서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여기서 왕궁이라고 하지만 이때는 조선이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왕궁이 실제로 있지 않지. 왕은 그냥 경복궁에 고궁박물관 같은 그런 것들로만 존재하는데 실제로 이 시의 화자인 나가 말하고 싶은 건 어디겠어? 왕? 왕이 어딨어 그 시대에 대통령 그런 애들이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못된 행동들. 야 생각해보면 그거지 않아? 우리 알지? 24년 12월 3일에 123일에 12.3에 계엄 터뜨렸잖아. 대통령이면서 대통령이 아닌 애들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봤어도 박정희나 전두환은 그렇게 했거든. 근데 윤석열 대통령 뭐 했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지가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가 쿠데타 되게 이상한 거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그 권력을 더 누리고 싶어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가 또 그 행동을 한 거라.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런 거에 분노하고 비판해야 된다는 건데 얘는 못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한 부분은 우리는 음, 나는 그러지 못하는 걸 반성하고 성찰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나의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거예요. 더 가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 자유를 요구하고 소설가를 왜 붙잡아갔겠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잡아간 거지. 그래서 이렇게 소설가를 위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 전쟁에 반대하는 것, 월남이 뭐냐면 월남전, 베트남전 파병, 군대에 보내는 거 반대하는 그런 자유를 하지는 못하고 큰일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 옛날에 야경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볼까요? 야경꾼이 무슨 뜻인지? 밤에 돌아다니면서 범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사람 경찰은 아니고 걔네들 이렇게 돌면 집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이렇게 자기 돈을 받는 거죠. 여기에는 또 화를 냅니다. 왜? 설렁탕집 주인이나 야경꾼들은 권력이나 힘이 없으니까 화내도 내가 해코지 당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약간 비겁한 거예요 내가. 보세요. 옹졸한 속 좁은 나의 전통은 이때 나의 전통 속 좁은 나의 전통 뭐냐면 큰 일에는 분노하지 않고 작은 일에만 분노하는 이걸 자기의 전통이라고 얘기해요. 좋지도 않은 건데 유구했다. 유구하다는 건 오래되었고 이제는 지금은 이제 너무 오래돼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정서라는 건 기본적인 성격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MBTI처럼 내 기본 성격이 되어버렸어.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말하자면 어떤 일? 부산에 포로 수용소 6.25 전쟁 때 터져가지고 이 김수영 작가가 포로로 잡힌 적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되게 웃긴 게 그때 결혼하고 전쟁터에 참전했다가 포로 수용소로 잡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소식을 알아볼라 아내가 모르지. 그러니까 해서 거기서 수감돼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포로들을 이제 다 돌려보내거든요. 가고 싶은 나라로 돌려보내줘요. 북한군이어도 북한 사람이었어도 남한으로 돌아가면 남한으로 돌려줍니다. 돌려줄 때 김수영도 풀려나요. 그러니까 풀려난 다음에 누구 찾아갔겠어? 아내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아내를 찾으러 서울 집으로 갔더니 아내가 없는 거야. 알아봤더니 어디가 있어? 부산에. 부산에 가장 자기랑 친한 절친의 아내가 돼 있어. 왜? 죽은 줄 알고 아내는 그래도 안면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생각한 남편의 친구랑 살림을 차린 거야.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일단 남편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전쟁이란 거 우리가 직접 안 겪어봤잖아. 선생님도 안 겪어봤으니까. 근데 전쟁터에 이렇게 얘기할까?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은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구해야 되는데 옆집에 쌀이 좀 있네. 어? 옆집에. 그러면 이 집의 엄마가 이런 얘기를 너희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하기 좀 그렇지만 엄마가 가서 자기 몸을 팔고 옆집 아저씨랑 하룻밤 자는 대가로 쌀을 얻어오는 게 부끄러운 인생이야. 전쟁이라는 게 되게 참혹한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중이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물자가 오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완전 막아놓고 굶어 죽게 만든 거야. 전쟁. 포를 쏘서 죽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해.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우리가 심지어 먹을 거 없어가지고 전쟁 끝난 다음에 뭐 했어? 뭐 먹었어? 부대찌개, 꿀꿀이죽이라고 들어봤죠? 꿀꿀이죽? 꿀꿀이죽이 뭐냐면 미군이 먹다 배급받아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 있지. 음식물 쓰레기. 그거를 돈 주고 사와. 사람들. 그럼 그거를 어마어마한 큰 솥에다가 물을 많이 섞어가지고 한 섭탕으로 끓여. 먹다 보면 뭐도 나와? 담배국수도 나와. 근데 그거 없어서 못 먹어. 그거 먹으려고 돈 주고 사서 먹어. 엄청 싸지. 그래도 먹어야지. 먹고 살아야 그런 거 먹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있어. 1950년대. 그 전엔 더 지지리도 가난하게. 지금 우린 이렇게 돈 주고 그냥 돈 주고 사 먹을 돈도 있고 몇 끼니 그냥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지 다 먹을 수 있잖아. 전혀 다른 시대인 거야.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야? 자기 아내 찾아갔어요. 수소문해서 김수영 시인이 부산에 있다는 자기 친구네 집에 찾아갔어. 와이프 만나러. 가서 찾아가서 이름 부르면서 야 가자 하고 했더니 나와서 딱 보니까 둘 다 얼음이 된 거야. 얼어붙어 버린 거야. 왜? 죽은 줄 알았는데 나타났어요. 완전 충격, 당황하고. 그때 김수영이 뭐라 그러냐면 가자고 같이 올라가자고. 괜찮으니까 같이 올라가자고. 근데 여자가 뭐라 어떻게 했을까? 따라갔을까 안 따라갔을까? 안 따라가. 골 때린 게 있어요. 그래서 김수영은 혼자 올라갔는데 그 김수영의 친구가 너무 충격을 받고 김수영이 살아있는 걸 알고서는 더 이상 이 김수영이 원래 아내였던 이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없다고 내쳐. 그때 이 여자가 어디 가는지 알아? 김수영한테. 김수영한테 왔어. 여자가. 그때부터 아내를 많이 때려. 때린다는 건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배신감 느꼈다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 때리지조차도 않아. 그리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냥 살다가 남자는 유경 시인이 그 차에 쳐서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게 되지. 그 포로 수용소야. 아직 들어갔던. 가보자. 부산의 포로 수용소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종의 경찰 같은 사람이 널스가
간호사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리고 비아냥거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쪽팔렸던 거야. 그런데 봐봐. 포로 경찰이 뭐냐면 포로 사이에서 일종의 밀정 같은 간첩 역할을 해달라는 거야. 포로들 사이에 무슨 말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듣고 자기들한테 알려주는 일종의 간첩 노릇 좀 해달라는 건데, 아, 저 그거 안 해요. 이거 거주 접어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핑계 대면서 안 하는 거야.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 나한테 간첩 같은 얍삽한 일을 시켜 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해야 되는데 화를 내지는 못하고 거부는 하고 싶은데 대놓고 욕은 못하고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거부하는 거지. 소극적인 거부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 있을 때 정보원이 포로경찰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적극 드러내놓고 분노한 게 아니라 거즈나 접으면서 하고 있었던 그 행동.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잡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어떤 얘기야?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잡고 있는 일은 뭐랑 똑같다? 작은 일에 분노하고 큰 일에는 분노하지 못하는 행동과 같다는 거야. 여전히 자기는 비겁한 모습이라는 거야, 스스로. 의식 알고 있어. 근데 이게 뭐라고 하기가 참 그래. 너희들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 처하면? 이게 이, 나름 이해되는 나도 아, 저기에선 자유롭지 않을 텐데. 나도 저럴 수도 있겠다. 개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개 소리에도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자식놈의 투정에도 진다. 내가 그렇게 약해. 너무 약해서 은행나무 잎을 밟는데도 그건 가시밭처럼 느껴져. 아주 섬세한 감정의 소유자. 아주 연약해.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 어느 꼭대기 위에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비켜 서 있다. 조금쯤 비켜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이라는 걸 알고 있다. 느낌표. 있는데도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걸 잘 보면 이 꼭대기에 있다.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여기 의미가 차이가 있어. 절정의 꼭대기에 서 있으면 역사의 어떤 흐름에 역사의 흐름에 적극 함께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일종의 독립운동가의 삶을 사는 게 절정에 사는 것 같은 거고 옆으로 조금 비껴서 있는 건 그 역사를 역사의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반성하는 겁니다, 성찰. 아, 쪽팔려. 이런 얘기예요. 이 신이 대단한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이런 나약한 부분을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고 포장합니다. 핑계 대죠.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비겁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소하기라도 하고 싶어서 누구한테 이발쟁이에게 옹졸 반항하고 동회가 아니라 야경꾼에게 누구한테는 못해 얘기해 줄게. 얘네한테는 반항하면서 땅 주인에게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구청 직원에게도 못합니다. 일반 공무원에게도 못해요. 자,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우스워. 그래서 마지막 모래야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 모래 너보다도 작은 것 같아. 옹졸해.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얼마나 작으냐. 이게 바로 뭐예요?
자조적인 탄식. 자, 처음 보는 단어죠. 자조적이란 건요. 스스로를 조, 조롱, 조롱하는 모습.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게 시인의 정신이죠. 자기 비하라는 거 뭔지 알죠? 나 이거밖에 안 돼. 나 못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야, 너 괜찮아. 아니야, 나 못났다니까. 나 진짜 작고, 진짜 속도 좁고, 성격도 나빠.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자기 비하야. 문제 풀고 잠깐 쉴게요. 1번부터 4번은 빼고요.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풀어. 화면은 띄워놓을까요? 자, 볼게요. 어딨지? 있구나. 시상은요, 쓰여진 그대로의 시의 내용입니다. 시상을 마무리했던 건 시의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뜻입니다. 말줄임표가 쓰였으면 이건 무조건 맞아요. 뚜뚜뚜뚜뚜. 모른다는 질문했대.
다 풀었어? 응? 전 포기? 같이 가볼까? 자,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면 화자의 태도는 모든 시에서 화자의 태도는 나타납니다. 의문형 문장 사용하는 거면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1번 현재는 적절하고요. 물음표 던지는 게 있죠.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현재 모습, 아까 모래야, 풀아 이런 것들 비판하고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다. 얼마나 적으냐, 여기 뒤에 부분. 작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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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말줄임표로 끝냈네요. 답은 그래서 5번. 확인 안 해도. 자, 나열의 방식으로 화자의 지향점. 지향점은 목표, 추구하는 바, 추구하는 것. 이것을 보여준다는데, 나열을 해주긴 합니다. 어디요? 바람아, 먼지와 풀아 나열해줬어요. 근데 지향하는 목표가 아니죠. 그쵸? 나 너무, 정말 너희들보다도 작은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쓰인 거지. 자, A와 E 사소한 일에 붕괴하는 화제의 모습. 화제가 처한 현실은 언론이 탄압받는 상황이 있고 특정 사건을 통해 나 화자가 옹졸한 태도를 지니게 된 이유가 아니에요. C를 잘 보시면요. C는 그만큼 옛날부터 나는 옹졸하게 옹졸하게 반응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다. 라는 거지. 이걸 이유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저것 때문에 내가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됐다도 아니에요. 그 다음, 다른 것들 됐고요. 자, 3번 갈게요. 3번. 구체적 상황을 제시해 자신의 비겁함과 옹졸함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진정 분노해야 할 대상에게는 분노하지 못하면서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자신의 이중적 태도를 성찰하고 있다. 왕궁의 은평은 화자가 진정으로 분개해야 될 대상. 오케이. 월남 파병에 반대하지 못하면서 야경꾼들만 증오하는 행위는 이중적 태도. 그쵸? 진정으로 분노할 대상에는 분개하지 못해. 그리고 사소한 일에 분노해. 이중적인 태도. 그대로죠. 더. 절정 위에 서 있는 모습은 타자의 옹졸함이 극에 달았다는 비판이 아니라 절정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면 역사의 한복판에 끼어들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분노하는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걸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극에 달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에 맞서서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부정적 세력과. 그래서 나머지는 그래서 답은 3번. 자, 55분. 우리가 몇 시까지죠? 8시까지는 잠깐만. 길이를 좀 보고. 너무 길어요. 짧은 거 찾을 거야. 잠깐 기다려. 어? 어디까지야? 페이지? 59까지 하고 계셨고요. 그러면 이것도 이 시도 길어. 요거 하자. 요거 짧아. 아, 이것도 기네. 왜 이렇게 길게 길게 들어있지? 아니야, 아니야. 요거 하나만 하고 가자. 지금 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박시전. 이거는 내가 문제도 같이 풀어줄게. 페이지 57. 아니, 그 가는 안 읽을 거야. 소설만 읽을 거야. 아니, 소설이 더 재밌어. 이 가는 더 어려워. 가만 읽고서는 이게 문제를 못 푸는데.
가를 둘 다 읽어야 되는 거. 원래는 둘 다 읽어야 되는 건데 나만 읽어도 돼 나만. 나 박시선이라는 고전 소설이야. 자, 잘 참아. 15분에 뭔 일 있어도 15분에 끝내줄게. 어. 지금 10분. 우리 10분에 끝나나? 네. 자, 뭔 일 있어도 10분에 끝내줄게. 알았지? 어떡하지? 진짜. 자, 박시전 갑니다. 문득 나무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나와 등장인물 동그라미 칩니다. 나와서 크게 꾸짖어 말하길 무지한 용골대야. 인명 사람 이름이에요. 무식한 비난하는 겁니다. 네 아우가 내 손에 죽었거늘.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죽었나 봐요. 이 여자가 죽였대. 너조차 죽기를 재촉하느냐 했더니 용골대가 대로 분노하여 크게 꾸짖으며 말하길 너는 어떤 계집이길래 대장부의 마음을 환하게 만드느냐 돋우느냐. 내 아우가 불행하여 너의 손에 죽었지만 너희 나라가 화친 언약을 받았으니 화친 언약은 조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혹시 조선시대 병자호란 아십니까? 그걸 안 해. 임진왜란도 알고? 오. 자,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가 들어와서 병자호란 때 조선이 패해서 굴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말은 평화협정이지만 굴욕적인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패해서 맺은 조약. 받았으니 이젠 너희도 다 우리나라의 신첩, 신하들이다. 백성들이다. 우리가 너네 정복했다. 너희들도 우리 백성이다. 잔말 말고 내 칼을 받아라. 그랬더니 개화가 들은 채도 않고 크게 꾸짖으며 말하길 여인의 이름은 개화. 네 동생이 내 칼에 죽었으니 너 또한 목숨 명은 목숨이 내 손에 달렸으니 어찌 가소롭지 않겠느냐. 용골대가 더욱 분기 등등 기세 등등 화가 분노가 분기는 분노가 높아져서 등등 치솟아서 군중은 군대입니다. 군대 부하 군인들에게 호령 명령하여 일시에 활을 당겨 쏴라 하니 화살이 무수하되 감히 한 개도 맞추지 못하는지라 침범하지 못하더라. 능력이 아주 뛰어난가 봐요. 막는 능력이. 용골대가 아무리 분한들 어찌하리요. 마음에 탐복 감탄하고 조선의 도원수라는 직책의 김자점은 얘가 일종의 간신이에요. 간신. 간신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나? 간사한신하. 간신. 간신은 충신과 반대되는 사람. 충성신한 신하와. 그래서 가봅시다. 너희는 이제 내 나라의 신하라 내 명령을 어찌 어기겠느냐 했더니 자점이 황공하여 말하길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용골대가 명령하여 말하길 너는 군사를 몰아 박부인과 개화를 사로잡아들여라. 박부인이 박씨입니다. 제목에. 하니 자점이 황겁 당황하여 그러니까 용골대는 자기가 저 개화와 박씨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같은 조선 사람에게 명령해서 너가 붙잡으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점은 그 명령을 듣고 방포일성 대포 소리로 대포를 써서
아, 8시 1분. 군사를 뭐라? 피하당을 둘러싸니. 오케이, 안녕. 피하당은 박씨의 거처예요. 에워쌌는데 그런데 갑자기 팔문은 사방이 100여길 함정이 됐는지라 갑자기 지형이 바뀌어가지고 낭떠러지가 된 겁니다. 용골대가 이를 보고 조련이 진을 깨지 못할 줄 알고 갑자기 진은 어떤 진형, 진형이라고 해야 되겠네. 진세라고 했어, 진세. 어떤 진을 설치해서 들어가면 환각이 보이게끔 만든 마법진 같은 거야. 깨지 못할 줄 알고 한 꾀를 생각해서 이런 게 이제 사방이 변해서 함정이 된다. 이런 게 잘 방비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꾀를 생각하고 군사들을 시켜서 피화당 사방 심리를 깊게 파고 화약을 많이 붓고 불타는 것들을 군사로 하여금 각각 불을 지르고 너희 무리가 아무리 천변만화짓을 뛰어난 도술 뛰어난 술수 나루토라는 만화 알아?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애니메이션 알아? 많아? 네, 너네 그럼 뭐 보니 지금? 있은들 어찌하려 하고 군사로는 일시에 불을 질렀어. 집 주변에 화약이랑 불타고 두고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그 불이 화약 연출을 범함에 범하는 건 번지는 거야. 번지고 맞아. 병력 같은 소리가 나며 병력은 벼락 막 터지는 거지. 장안은 서울, 한양. 땅 30리에 불길이 왁 충천 하늘까지 치솟아서 죽는 자가 무수히 많더라 주변에서. 근데 박 씨는 어떻게 되느냐? 박 씨가 주변 주렴이 구슬을 끼워 만든 커튼 같은 겁니다. 구슬 커튼을 내리고 부채를 쥐어 불을 붙이니 부채질했어. 그 불난 곳에 불을 붙이니 불길이 오히려 오랑캐 진영을 덮쳐 오랑캐 장수들이 장졸은 장수와 졸개들이 타서 죽고 밟혀 죽으며 남은 군사는 살기를 더면 다도 자 불질러서 여자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박씨를 오히려 부채질 한번 딱 했더니 오히려 불지른 애들이 불타는 겁니다. 뛰어난 능력이에요. 용걸대가 어쩔 길이 없어 이미 화친 조약을 받았으니 대공 큰 공을 세웠는데 쓸데없이 쓸데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수와 졸개들만 다 죽었으니 어찌 분하지 않겠는가. 너무나 분하다.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서 획은 군사를 돌려 출발할 때 발행 때 왕대비와 세자군 세자대군 왕자들 왕의 부인 이들을 장안의 서울의 미색 미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더라. 자, 인질로 잡혀간 겁니다. 왕대비, 세자, 대군, 미인들을. 전쟁에 지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씨가 12, 개화로 하여금 외쳐 말하길 10이라는 뜻은 여자, 하녀를 우리가 10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개화는 박씨가 데리고 있는 하녀였네요. 무지한 오랑캐야 너희의 왕이 무식하여 은혜를 베푼 나라를 침범하였거니와 우리나라가 조선이
오랑캐에게 은혜를 베푸들었던 적이 있대요, 옛날에. 우리 왕대문에 데려가지 못하리라. 만일 그런 뜻을 두면 너희들은 본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죽일 거란 얘기야. 하니 오랑캐 장수들이 가소롭게 여겨 우리가 이미 화친 언약, 조약을 맺고 또 또한 인물은 여기서 인질들이 나의 손안에 메었으니 그런 말은 생각도 하지 마라. 하며 혹 욕을 하며 듣지 않아. 청나라 군사들이. 그때 박씨가 게으르고 다시 외쳐하길 너희가 일량 계속 한결같이 그리하거든 내 제주를 구경하라 하더니 이윽고 공중에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고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고 음산한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일어나 갑자기 흰 눈이 날리고 얼음이 얼어 군마입니다. 군인들이 타는 말들의 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해. 아, 요것도 뭐예요? 아주 박씨 부인의 비현실적인 뛰어난 능력입니다. 그제서야 어랑캐들이 겁이 나고 당황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몰살당할지라. 마지못해 투구를 벗고 장수들이 창을 버려 피하등 앞에 나가 꿇어 애걸하길 오늘날 이미 조약을 맺었으나 왕대비는 아니 모셔갈 것이니 박부인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세요. 박씨가 주령하면서 꾸짖으며 말해 커튼 안에서 너희들을 원래 모두 죽여야 되는데 천시 하늘을 생각하고 용서하거니 아직 때가 아니어서 안 죽이고 용서하지만 너희들이 본래 간사하여 외람되는 분에 넘치는 죄를 지었으나 너무 심한 죄를 지었지만 이번에는 아는 일이 있어 내가 알고 있는 바가 있어 살려보내니 조심해라 돌아가고 우리 세자가 대군을 인질로 데려가는데 대신 부디 태평하게 편안하게 좀 모셔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 오랑캐를 씨도 없이 멸망시키겠다. 이에 오랑캐 장수들이 100배 살해하더라. 딱이지? 이게 실제로 이런 인물이 없어요. 소설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에 지어놓고 소설을 이렇게 전투에서 이기는 걸로 꾸며가지고 정신승리하는 소설입니다. 이해됐니? 이름 써가지고 저 주고 가세요. 맨 앞에 이름 써서 프린트. 근데 끝났는데? 요? 아니 앞에 사이 안 한 거 있잖아.